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우리가 혼공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만의 자습 아니면 자기만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 혼자 하는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유형 중에 하나 외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고 하루에 아침에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성과가 안 나요. 네. 왜 안 되나 딱 보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집중도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문제집 풀고 있고 오히려 조금 운동을 좀 하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또 뭐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어떤 공부 체력을 하는 데는 좀 소홀하고 네. 무조건 앉아서 문제집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게 되면 또 이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바른 방법의 어떤 5가지로 책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자기 신뢰, 그다음에 올바른 학습 원리, 그다음에 올바른 공부 원칙을 가져야 되고 또 생활 관리, 멘탈 관리 5가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학습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배우고 익힘. 근데 우리 앞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 건데 강의를 그냥 듣는다는 거는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한번 교과서를 한번 훑어본다는 건 이제 배우는 거고 그거를 쉽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러는 게 익힘인데 네. 익힘의 3가지로 이제 복습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먼저 설명해 준다는 이건 이제 제가 좀 하는 하브루타 같은 거 네. 그 유태인들이 잘하는 네, 거죠. 말로 해보는 말로 이렇게 토론하고 설명을 하면서 완전 학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고 또 시험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직접 보면서 아웃풋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힘의 단계라고 그러셨는데 이 학습 원리에서 좀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이게 학습 원리라는 결국 뇌각 원리거든요. 그렇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공부한 만큼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자면은 익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 뭐 교과서를 읽는 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인풋을 하는데 이 안에서 내가 그걸 소화를 해야 진짜 내 뇌에 달라붙는데 이 소화를 시키는 방식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익힘이죠. 근데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 계속 생각하고 이게 맞나? 암기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암기해서 책을 덮고 내가 지금 맞게 외웠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맞게 외웠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덮고 중얼거릴 수도 있고 책을 덮고 그걸 백지에다 써볼 수도 있고 친구한테 그걸 가르쳐줘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집에 틀리는 게 있나? 내가 다 맞았나? 요 정도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일단 공부한 다음에 그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를 책을 덮고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술술 떠오르지가 않으면은 익혀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익혀지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익혀지지 않으면 그걸 다시 하고 요것만 하면 사실 뇌에 달라붙는 방식은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으니 그건 각자 찾으면 돼요. 이제는 내가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내 다음 진도가 바빠, 내가 다음 학원에 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익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익히고 넘어가야 된다. 익히는 방식은 각자 알아서 뭐 떠올려도 되고 글로 써도 되니 하여튼 익히고 넘어가라.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하나 생각하면 저는 제가 국영수 점수 수학이 조금 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암기 과목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암기 과목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도 잘했는데 그 암기 과목 내신 대비나 아니면은 뭐 그 실제 대학 입시 과목에서 공부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백지 A4 용지 하나를 해서 목차만 딱 적어놓고 제가 생각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 한번 적어봤어요. 네네. 적어보고 난 다음에 교과서랑 대조해서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A4 한 장으로 머릿속에 한번 전체 얼개를 그리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푸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해서 굉장히 저는 수입 대비 산출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또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네, 지금 느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을 이야기하신 분을 저도 들었는데 네. 그냥 어느 챕터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책을 덮어요. 덮고 나서 그냥 종이를 갖다 놓고 이 챕터에서 내가 기억나는 걸 다 써봤다. 그렇죠. 다 써보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적은 게 많은 거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집중을 안 했으면은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도 스스로 알아차릴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만 하면은 사실 누구나 적어도 뭐
뭐 중고등학교 수준의 공부 뭐 이런 정도의 공부 사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하면은 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상적 이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보게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겠죠. A4에 하나 이제 적어본다는 거는 백지에 네. 그런 식의 방법으로 제대로 된 익힘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네. 그런 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원칙이나 생활관리 측면에서는 운동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 또 반복이나 몰입의 개념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생활관리에서는 음식, 수면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우리 좀 전에 녹화하기 전에 또 같이 나눴는데 김주환 교수님 우리 회복탄력성 얘기를 하면서 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우리 학자 중에 제임스 해크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노벨 경제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그 교육에 유아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뇌과학 권위자로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했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우리 또 교육계나 이쪽에서 학계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사람의 역량이 인지 역량하고 비인지 역량이 있는데 IQ로 대표되는 인지 역량이 성과의 본질이 아니다. 사실은 비인지 역량적인 부분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간과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음식, 수면, 운동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뭐 문제지 뭐 학원을 어디를 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선행을 언제 하고 그런 게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좀 공부 그릇을 만드는 그거를 제대로 그 배운 내용을 자기 걸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좀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좀 너무 교육 현장에서 좀 소홀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떤 뭐 인강을 듣고 하는 거는 겉에 있는 표피에 있는 얇은 부분이고요. 그 밑에 큼지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멘탈, 애티튜드 이런 부분이고 우리 몸에서는 체력이 되느냐, 운동을 관리하느냐, 그리고 음식을 좋은 걸 잘 먹고 잠을 잘 자느냐. 그래서 내 컨디션이 내 몸을 우리도 보니까 사람이기 이전에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동물로서 그렇죠. 우리의 그 몸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과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 위에 이제 추가로 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강의를 듣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 이 표피 얇은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큼지막한 부분들은 이제 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 사람들 상담하거나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하고 있냐, 운동 만약 안 하셨으면 운동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책을 몇 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헬스장 가서 운동 조금 하고 혹은 제가 검도를 좀 오래 해서 검도를 한 다음에 집에 가고 하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제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겁을 덜컥 먹는 게 첫째 지금도 시간이 없다. 그렇죠. 네, 둘째, 아이가 예를 들면 뭐 태권도장, 뭐 수영장 이런 데 1시간 갔다 오면 녹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운동을 강도 높게 오래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을 할 만한 우리 몸에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근하고 올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야근을 하고 회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헬스장 가서 딱 20분만이라도 운동을 하고 간다 정도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 조금 하면 컨디션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제 작업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해서 내 컨디션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 운동을 제외하고 운동을 건너뛰고 나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집중력도 안 나고 공부하기 싫고 스트레스도 더 빨리 올라오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좀
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3층 구조로 보통 돼 있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몸의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절하는 뇌관이라는 부분이 여기 1층 맨 밑에 도마뱀뇌라고 그렇죠.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변형계가 이제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 그래요. 변형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주는 게 대뇌 심피질 네. 바깥에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이런 식으로 형성해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뇌 심피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맨 앞부분에 있는. 네. 근데 그 전두엽에서도 뇌 총사령관이 전전두엽인데 네. 전정두엽에서도 내측 전전두엽이라고 맨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변형계하고 뇌관하고 같이 붙어 있대요. 그럼 이거를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몸, 마음,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집중이 되고 공부적인 성과를 낼 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이 평안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이 불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세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어떻게 보면 뭔가 공부나 성과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약간 이 운동을 하는 그 다음에 뭔가 햇볕을 보고 이런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평안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또 좋은 책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참 현실에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입시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요즘 본 게 요즘 아이들이 척추 디스크하고 허리 측만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비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집중이 정말 오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몸과 마음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과잉 인지교육적인 어떤 과잉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적들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저는 먼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했는데 아이가 성과가 나지 않고 아이는 힘들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뭔가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식이 더 비싼 학원 아니면 더 학원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고 멘탈과 애티튜드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조금이라도 주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힌트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 새로운 신간 준비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읽고 하루 한 페이지 읽는데 사실 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루 한 페이지 읽고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다질 수 있는 하루 5분 공부 각오라는 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간됩니다. 아마 이제 서점에 곧 감사합니다. 네. 서점에 곧 깔릴 텐데요. 네. 거기 이제 챕터가 365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전에 한 페이지 읽고 오늘 공부할 마음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딱 5분만 시간을 낼 수 있는 하루 5분 공부 각오를 곧 만날 예정이니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챙김이나 좀 각오, 멘탈, 애티튜드 그런 부분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챕터를 나누었거든요. 자기 신뢰, 학습 원리, 이렇게 생활 관리 뭐 이런 식의 5가지 챕터를 나누었는데 그 5가지 챕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구성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음 챙김 챕터까지 있어서 총 6가지 챕터가 돌아가면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 계속 이날은 자기 신뢰 부분을 챙기고 다음 날은 학습 원리 부분을 챙기고 마음 챙김 부분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동안 하루에 5분씩 시간을 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우리 말씀하신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팟빵에서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죠? 아, 예. 우리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 제목이? 맞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튜브도 4년 넘게 진행을 네. 했고 지금 유튜브로 그것을 옮겨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게 되면은 제우의 서재, 제가 한 제우라서 네네. 예, 제우의 서재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방송들을 지금 다 거기다 올렸고 네. 제우의 서재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 상담, 공부 질의응답 이런 이야기들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제우의 서재 한 번쯤 놀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작가님 책과 또 요즘 이제 대세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저기 하고 저도 이제 오면서 몇 가지 영상이나 그런 거 보시는데 좋은 책 같은 것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는 우리 다른 좀 공부법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우리 서로 쓴 책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좀 그러는 기회를 또 한번 가져보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 네.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